스터디 카페나 아니면 빨래방, 무인 창업할 수 있는, 결국 인건비가 화두다 보니까 그런 사업군들이 메인 자리에 위치하게 되고 많은 투자를 해서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몇백 호점 돌파했다, 수익 구간이 어떻게 된다. 하지만 이런 사업군들은 결국 장치 산업이에요. 그리고 장치 산업의 일환이 가장 리스크 있다라고 판단되는 거는, 많은 책에서 나오듯이 작가분들이나 부를 창출해내신 분들 모두가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 창업을 많이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지금 일반인 분들도 다 재테크나 이런 수단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그만큼 돈을 많이 벌어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최근에 어떤 트렌드들이, 저희가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우리 업체가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서 봤듯이 세상은 너무 많은 사업군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소멸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체들의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렇게 투자를 해서 시간 대비 효용성이 더 나오는 사업이냐, 내가 본업을 포기하고 본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포기하고서라도 더 기대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사업이냐에 대한 확신이 들면, 물론 그 작가분들이나 유명 사업자분들의 얘기를 듣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속칭 총알이라고 표현하는, 총알이 많이 없을 때는 사업을 할 수 있는 폭이 한계가 있어요. 어떤 지인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에 창업하려고 하면, 사업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드냐고. 그래서 저는 명쾌하게 그분한테 답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자본금에 따라 할 수 있는 업종이 나누어집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요즘에 프랜차이즈 박람회 때 가장 핫한 게 스터디 카페나 아니면 빨래방, 무인 창업할 수 있는, 결국 인건비가 화두다 보니까 그런 사업군들이 메인 자리에 위치하게 되고 많은 투자를 해서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몇백 호점 돌파했다, 수익 구간이 어떻게 된다. 하지만 이런 사업군들은 결국 장치 산업이에요. 우리가 휴대폰 사업의 장점을 설명하면서 매입이 없거나 시설 투자가 적다라고 하는 것을 강점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이제 스터디 카페나 빨래방들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일단 많이 듭니다. 점포를 얻는 비용은 다 대동소이하게 비슷하게 든다라고 하지만, 그에 따른 시설비 자체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 3억 정도의 투자는 이루어져야 소득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구조로 돼 있어요. 물론 그 소득에는 시설이 감가상각되면서 없어지는 비용처럼 줄게 되는 비용들은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매출을 기반으로, 그 다음에 감가상각을 포함하지 않은 점주가 가져가는 수익을 기반으로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나쁜 것도 아니고, 사실 그쪽 부분만 언급을 하는 것 뿐이지 반대급부를 표현해야 될 의무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그런 이제 장치 산업들은 1년, 2년이 지나고 나서 물론 현금은 돌 수 있겠지만 본인이 투자한 금액은 생각을 안 하게 되거든요. 3억을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서 월에 1,000만 원씩을 벌어서 1년이 지났다고 하면 1억 2천만 원밖에 회수를 못 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1억 2천만 원을 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나갈 때 내가 3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치가 그 사람 내면에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장을 철수를 할 때, 그 사업을 종료를 할 때 그 매장에서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시설비 자체는 이미 감가가 돼서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물론 올라있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거는 클라이막스 때 팔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못하게 됩니다. 대부분 지금 월에 얼마를 벌고 있는데, 내가 1년이면 여기서 투자금을 얼만큼 회수를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기대가치 때문에 쥐고 있다가 나중에는 원상복구까지 하면서 빠지는 경우들을 주변에서 무수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장치 산업들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고민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장치 산업의 일환이 가장 리스크 있다라고 판단되는 거는, 주변에 더 좋은 시설과 더 웅장한, 더 큰 매장이 위치해서 최신의 시설이 돼 있는 프랜차이즈 또는 개인 자본력이 있는
사업군들이 들어오게 되면 도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 산업의 대표적인 것들이 기존의 사업군들로 치면 PC방이라든지 이런 유형들이 대부분의 투자들이 이런 방식에서 많이 실패를 얻게 되고 잘 되다가도 많은 부분에 재투자가 이루어져야만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가도를 갈 수 있는 사업군들이기 때문에 필히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휴대폰 업장을 창업하는 프로세스를 교육하기도 하는데 제가 지인들 중에 이제 휴대폰 업에 대해서 문의하거나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항상 물어보면 제가 1번으로 생각하는 거는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지 마라.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할애되는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그냥 모일푼으로 와서 일을 배워라. 그리고 본인 가족 또는 지인 거 판매를 했을 때 수수료나 리베이트, 그러니까 마진을 좀 떼어줄 테니 그렇게 해서 좀 일을 배워보고 그래도 이 일이 괜찮은 것 같으면 전업을 해라 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매장에는 딜러의 형태나 여러 가지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오프라인 매장이 아니어도 사업군으로 가져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전업을 해서 모든 리스크를 감당해 가면서 그런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주어진 시간 안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경험, 체득할 수 있는 것들을 주말마다 뭐 경험을 해본다든지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누적이 돼서 내가 창업을 하고 그로 인한 리스크와 어떤 비바람을 다 맞을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내 본업에 충실하면서 휴대폰 업에 대한 특성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마진 구조도 이해하고 판매 방식도 이해하고 나서 나와 정말 잘 맞는다고 하면 창업을 하면 되고 그 창업의 일환으로 우리 HM 같은 구조의 매장들도 있으니 여러 가지들을 고민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문을 두들겨 봐라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해드립니다.